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 아버지를 창피해했던 딸. 하지만 그 앞에서 호텔 회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호텔 본사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4층짜리 건물의 12층 마케팅팀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사무실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26살의 지우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오전 1시 30분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지우는 하나씩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오늘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했습니다. 지우 씨는 정말 모범생이네요. 저런 성실함을 본받아야겠어요.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지우는 그저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지우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무리하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번화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화려한 세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지우에게 한 동료가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 씨는 항상 조용하시네요. 가족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맞아요. 저희는 부모님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지우 씨는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 아버지는 의사세요. 지우 씨 아버지는 어떤 일 하세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지우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이죠. 동료들도 지우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직원인 지우가 왜 가족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할까 하고 말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지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지우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강남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곳, 외곽의 작은 주택가. 지우의 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10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큰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끼인 작은 연립주택가였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회사가 있는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동네 슈퍼마켓의 작은 간판들이, 고급 카페 대신 오래된 분식집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집에 왔어요. 지우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안전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실 소파에는 54살의 한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회색빛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온 곳곳에는 작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어요. 손톱 사이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거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어서 와라, 지우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태민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다 보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아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이 정도야 뭐 힘든 게 아니지. 태민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딸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태민의 습관이었어요. 실제로는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투박한 작업복, 거친 손,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얼굴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우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어요. 자신을 혼자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우가 태민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민은 딸의 말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커줘서 아빠가 더 고맙지. 그리고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우가 그 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정말로요. 태민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딸에게만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태민이 매일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우는 오늘 있었던 회사 일들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있었던 회의 이야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상사의 칭찬까지. 태민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지우야,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네, 아빠. 아빠 말씀이 맞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부녀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갔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식탁에서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태민은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지우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가족들도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지우는 문득 회사 동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직업을 떠올렸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 등등. 회사 동료들은 모두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지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거실로 나간 지우는 안전모를 쓰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노란색 안전모와 형광색 조끼, 그리고 긴 작업용 장갑까지. 완전한 건설 현장 복장이었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우리 지우도 오늘 하루 화이팅이야. 태민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과 다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민이 다니는 건설 현장은 새로운 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 소장인 태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어요. 하지만 정작 태민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성실한 현장 소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현장이 중요하니까. 직접 챙겨야지. 태민은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함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태민만의 철학이었습니다. 사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현장의 진짜 상황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어요. 한편 지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업계 최고 인물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 중요해요. 호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하니까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팀장의 말에 지우도 긴장했습니다. 자신도 행사 준비팀에 배정되었거든요. 이런 큰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동료의 질문에 팀장은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십니다. 우리 업계의 전설 같은 분들이죠. 지우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오든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실 예약을 확인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행사 성공하면 우리 팀 평가도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모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봐요. 지우도 동료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에게 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건설업계 관련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던데. 태민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평상시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됐구나. 네, 아빠.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태민은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자신도 그 행사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실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행사가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지우는 강남역 근처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준혁이었죠. 29살의 준혁은 대형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값비싼 시계와 구두, 그리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전형적인 강남 엘리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와 준혁은 대학교 동창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저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지만 우연한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연인이 되었어요. 지우야, 기다렸지?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준혁이 지우 맞은편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피로의 기색이 보였지만 지우를 보자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지우는 준혁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봐도 멋있고 든든한 남자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혁의 회사 일 이야기, 지우의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등등.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준혁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지우는 준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준혁이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결혼 생각해보지 않을래? 준혁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응, 진심이야. 우리 이제 30 가까이 됐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잖아.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커플들도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에 지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럼 곧 상견례를 해야겠네. 우리 어머니가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 지우는 상견례라는 말에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정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명문가 출신으로 체면과 격식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가끔씩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은 까다로운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지우 너를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준혁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지우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이었어요. 준혁의 가정 환경은 지우가 알기로는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어머니가 신라 호텔 레스토랑을 제안하셨어. 격식 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지우는 신라 호텔이라는 말에 조금 더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만큼 고급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격식을 차린다는 의미였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미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야?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우의 말에 태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정말이냐? 우리 지우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빠. 준혁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는 준혁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것, 투자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성격이 좋다는 것까지. 태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우가 좋다고 하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신라 호텔 레스토랑에서요. 지우가 상견례 일정을 알리자 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라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꽤 격식을 차리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의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그냥 편하게 오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위축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태미는 딸의 마음을 알아채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지우야. 아빠가 언제 너를 부끄럽게 한 적이 있더냐. 하지만 태민도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일지,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특히 신라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곳에서 만난다니 상대방 집안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민은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들만 걸려 있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태민은 오래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의 대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것이었죠.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그나마 가장 괜찮은 옷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민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지우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자주 연락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지우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어머니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준혁의 말에 지우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이라면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신경 쓰였거든요. 과연 아버지가 준혁의 어머니 마음에 들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일 정말 편하게 오세요. 상대방도 좋은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미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우야, 아빠를 믿어라. 내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태민의 말에 지우는 안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 보며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소박해 보이지도 않는 적당한 옷차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진주 목걸이와 작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아빠, 아침 드세요. 지우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작업복 대신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장 입으셨네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지우 상견례 하는 날인데. 정장을 입은 태민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오래된 옷이긴 했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장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색이 발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얼룩들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태민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중한 직원들의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 태민이 호텔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위축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것은 준혁과 그의 어머니 정미경이었습니다. 52살의 정미경은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한복의 색깔부터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준혁아, 상대방은 언제 오는 거니? 정미경이 시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지우가 아주 좋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혁이 어머니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보였어요. 잠시 후 지우와 태민이 레스토랑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태민은 오래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정장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 색이 발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정미경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태민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자리를 권하며 인사했습니다. 태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태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정미경은 그의 낡은 정장과 거친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밝게 말했어요. 준혁 씨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정미경은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순간 식탁 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준혁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설 관련 일을 좀 합니다. 건설 관련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정미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계 관련된 일을 좀 합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민의 말에 정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미경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어요. 태민의 낡은 옷차림, 거친 손,
그리고 모호한 대답들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지우 양은 어떤 회사에 다니죠? 정미경이 지우에게 질문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다니는 호텔 회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 그 유명한 호텔 그룹이군요. 좋은 회사네요. 정미경은 지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했지만 태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준혁이와는 결혼은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정미경의 말에 식탁 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준혁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미경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정미경의 냉정한 말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우와 태민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텔을 나선 지우와 태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태민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가 평소보다 더욱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부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정미경의 차가운 시선, 준혁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아버지의 굳어진 얼굴까지. 모든 것이 악몽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태민은 정장을 벗고 평소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지우야. 한참 만에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태민의 말에 지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태민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로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빠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미경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다는 그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지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우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상견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혁과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우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왔습니다. 지우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전화 좀 받아줘. 이야기하고 싶어. 세진아, 제발 연락해줘. 하지만 지우는 모든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당장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혁의 연락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지우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시간을 좀 달라.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때 준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할 때 준혁도 함께 당황해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나요? 한편 정미경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준혁이가 뭔데 그런 집안과. 정미경은 친구들 앞에서 지우의 가정 환경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과 가문의 격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정미경의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태민은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태민은 딸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준혁이 지우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지우를 붙잡았어요. 지우야, 제발 이야기라도 들어줘. 준혁 씨. 지우는 준혁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어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을 좀 달라. 설득이요? 준혁 씨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잖아요. 지우의 말에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그날 준혁 씨 표정 봤어요. 저와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지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는 당황해서 지우와 태민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거든요. 지우야, 나를 속인 거야. 아버님이 사업하신다고 했잖아. 결국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우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정말 사업을 하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준혁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뒤에서 불렀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태민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딸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지우는 행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장소 설정부터 음료 준비, 그리고 참석자 명단 관리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일했고 동료들도 지우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지우 씨 덕분에 이번 행사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료들의 칭찬에 지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다른 잡념들도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준혁과의 이별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행사 전날 지우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했어요. 회의실 배치부터 프로젝터 작동, 그리고 음향 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지우는 아버지에게 내일 큰 행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담당하게 됐어요. 태민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제 정말 큰 일을 맡게 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네, 아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볼게요. 지우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자신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벌어질 일이 단순히 커리어의 전환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놀라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사 당일 아침, 호텔 전체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호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지우 씨, 손님들 도착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팀장님. 오후 2시에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답했습니다. 긴장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실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비서실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지우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호텔 로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호텔 직원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신입사원이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때 호텔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중한 모습으로 로비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잠시 후 호텔 입구를 통해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 회장님,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호텔 회장이 태민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안녕하세요, 회장님. 바쁘신 중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알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회장님이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지우는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분이 바로 에이스 머신테크 대표님이시래요.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에이스 머신테크요? 그 유명한 기계 회사 말인가요? 맞아요. 우리 호텔의 모든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지우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이스 머신테크 대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나요?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호텔들이 모두 그 회사 제품을 쓴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직원들의 감탄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민은 호텔 회장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민은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지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태민은 호텔의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에 대해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회장님의 기술력 덕분에 우리 호텔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 회장의 인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우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딸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우야. 태민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우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말이야. 호텔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태민에게 인사했습니다. 한 회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우는 동료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에이스 머신테크 회장님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우야. 아빠가 그 회사 대표야. 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그럼 왜 상견례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매일 안전모 쓰고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 도착한 부녀는 거실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우는 오늘 회사에서 목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태민도 이제는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왜 진실을 숨겼는지 설명해 줄게. 태민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거든. 태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그만의 경험이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빠는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사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직원들의 마음을 모르게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거야. 지우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매일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빠는 내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갖길 말이야. 아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딸인 것 같아요. 왜? 아빠처럼 지혜로우신 분을 아버지로 둔 거니까요. 태민은 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저 준혁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도 지금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한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셨거든요. 지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준혁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도 그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우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도 그날 저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지우야. 준혁 씨,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미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다, 지우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네, 아빠.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한편 준혁과 정미경은 여전히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지인들을 통해 한태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어요. 박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기술자 출신이라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구나. 네, 하지만 그 실력만큼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나라 호텔 자동화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미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준혁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어리석었다. 정미경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후, 지우는 회사에서 동료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우 씨, 혹시 한태민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예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그분이 지우 씨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직원인지 궁금하다고. 지우는 아버지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딸이 회사에서 어색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로 지우는 더욱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지만 그것을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우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고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우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제가 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와 태미는 함께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저의 자랑이니까요. 정말로요. 태미는 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아빠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야. 부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지우야, 앞으로도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거라. 네,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이었어요. 몇 달이 흐른 후 지우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태민도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빠, 우리 성공한 것 같아요. 지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우야. 우리가 성공한 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야. 올바른 가치관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서야.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편 준혁과 정미경은 여전히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친구들 앞에서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정미경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 나는 아빠 덕분에 이 소중한 진리를 배웠다. 앞으로도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1년이 지난 후 지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지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태민도 딸의 새로운 연인을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우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네, 아빠. 이번엔 확신해요. 2년 후, 지우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민은 딸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은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태민은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석양 속에서 안전모를 쓴 태민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겉모습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진짜 품격과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지우와 태민은 그 진리를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겉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마음을 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지우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민처럼 자녀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길 바라요. 세상은 아직도 편견과 차별로 가득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